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준비한 소스 자료가 26장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전부 다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시면은 아마 살아가시는데,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고, 일단은 어저께 이제 제가 이거 미리 포스팅을 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원래 공식적으로 SEC가 팩트를 서류상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제 새벽인가? 예, 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제 포스팅해서 올려드렸는데, 어, 이것을 필두로 해서 이제 자금이 여기 서서히 들어오는 거지, 이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무슨 뭐 시장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했으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 시간이, 예, 조금 걸린다. 그런 걸 이제 보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벡트가 이제 뭔지는 아마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일단은 선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랐었죠. 비트코인이 BTC 위주로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인덱스가 지금 현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BTC에서 알트 쪽으로 인덱스가 요렇게 올라갔거든요, 현재. 예. 그러니까 이게 단기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아마 한동안은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에서 3주 정도 후면은 완연하게 아마 이 모습이 더 도드라지게 아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뷰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ETF 승인됐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마중물. 예. 보통 이제 이런 펌프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여기서 막 이렇게 더, 예, 파생돼서 더 파이가 커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이 콸콸 나오는데, 아마 이런 역할을 비트코인이 해주고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들이 서서히 이제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 실물 경제 있죠. 예, 실물 경제. 그러니까 올해 가장 큰 트렌드가 뭐냐면 RWA.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 기반한 뭔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구현된 뭔가 있는 그런 코인들은 그 반사 이익을 그대로 받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핀시아랑 이제 합병한다는 얘기도 이것도 이제 큰 이슈거리인데, 중요한 거는 카카오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하고 엮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아마 코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값이 과거에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5천 원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게 5천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금방 허물어졌는데 지금 다가오는 상승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근거값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아마 다른 양상을 아마 보일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공식적으로 어저께 이 얘기가 나왔어요. 1PDT는, 예, 여기 1클레이는 1PDT로 확정됐고 1핀시아는 148 PDT로 교환 비율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핀시아 투자자들이 아마 실망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텐데, 그것도 또한 뭐 개인의 판단이죠.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누구한테 이거를 권유할 필요도 없고, 예, 제가 생각했을 땐 권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만약에 맞다라고 판단하면 매수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움직이나. 근데 이게 제가 아까 RWA 이거 리얼 월드하고 이제, 예?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바로 뭐 이런 거죠.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다셨는데, 이 동남아 최대 이제 차량 경유하고 음식 배달 관련해서 그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개의 국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데, 그랩이 알리페이랑 파트너십이고, 요게 그랩이랑 알리페이랑 카카오페이랑 또 파트너십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분이 여행 가셔가지고 카카오페이로 이거를 결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전형적인 김치코인에 한국에 국한된 생태계 구현한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태국에서도 카카오페이로 결제됩니다. 이게 아마 다 연계돼서 거기다가 이제 네이버까지, 네이버 라인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근거값이 분명히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랩은 아시겠지만 소뱅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했었던 거대 프로젝트고,
대표적인 건 이제 차량 공유, 요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여기 음식 배달, 예, 하고 요거까지 마찬가지로 해서 이거는 진짜 단편적인 얘기고, 우리나라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눈 뜨면은 카카오를 누구나가 다 사용하고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이다라는 뭐 그런 이미지가 되게 많잖아요. 안 좋은 이미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막 워워 하고 막 되게 업계에서도 막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건 분명히 반전 드라마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껜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1조 4천억 원대 대여 네카오로 뭐 부활 노린 김치코인.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인용해서 이 흐름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5월이 아마 분기점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비트코인은 1월 달에 승인이 났고 이더리움은 이제 여기가 분기점이잖아요. 이더리움 ETF 이것도 이제 승인 안 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중엔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왜냐면 비트코인 상승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사람은 이제 좀 약간 거기다가 이제 코인 투자 한지 얼마 안 한 사람들은 이 경향이 되게 강해요. 제가 어떤 건지는 아는데 보통 이제 코인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은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자기 그런 걸 좀 강하게 표출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이더라든가 나머지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막 그러진 않아요.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요렇게 두루두루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클레이튼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시기가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지. 근데 이게 클레이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클레이튼이 됐건 위믹스가 됐건 나머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비슷한 시기대로 아마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도지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투표 마감 이후 통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합병 로드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시기는 올해 2에서 3분기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분기는 3월달까지잖아요. 그래서 4, 5, 6, 7월달 특히나 어느 시점부터 중요하냐면 5월달, 6월달, 7월달이 아마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마 이 로드맵 구성대로 발표한 거대로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인 기사를 아마 던지면서 시세를 스무스하게 계단식으로 끌어올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라고 했었을 때 업비트에 아마 상장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클레이튼이 아니라 PDT로 바뀌어 있겠죠.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인용해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통합이 한국에서 만든 코인 김치코인의 훈풍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뒤통수를 좀 많이 쳤던 게 클레이튼도 있었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위믹스 그리고 페이코인은 아직 공식적인 상장이 없는데 요런 친구들이 아마도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월 한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는 홍콩인가? 홍콩 SFC인가? 여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 4월 말인가? 5월 말까지 등록 안 돼 있는 기업들은 5월 이후엔가부터 아마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냥 나온 2분기, 3분기가 그냥 클레이튼 자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조한 가상자산 시장에 관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 로드맵을 발표했을 거예요. 이제 제 생각엔 이제 그렇고 그 얘기는 이제 코인에 관련한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마침을 하고 전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제 FED에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쉽사리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제적으로 아마 이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 최전선 투입 신병 찾느라 고분분투 BBC 영국 외신에서도 여기다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주는데 한마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죠, 휴전.
예, 그 근거값이죠. 제가 어저께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군인을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27살에서 25살로 내리는데 우크라이나 국민의 반발이 되게 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예, 이런 기사가 이제 국내 내신에도 이제 인용돼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전쟁을 더 이상 하기가, 예,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나와요. 푸틴 현저선 그대로 우크라이나 휴전 제한 미국이 거부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휴전이란 단어가 계속 이제 대중들한테 환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환기가 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시간을 두고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협의가 들어가지 않을까. 1차, 2차, 3차 단계를 뉴스를 통해서 아마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수의 러시아 관계자 인용보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완전 철수 입장을 고수한다. 예. 우크라이나는 완전 철수 입장을 고수를 하지만 여기서 완전 철수는 러시아에서 하지 않을 거고 영토에 관련해서도 한 발자국 물러나지만 중간에 아마 딜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아시겠지만 국제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분법 논리로 그렇게는 해석을 못하고 그리고 이런 기사도 사실 되게 대중을 바보 취급하는 건데 유로존이 러시아 미사일 제공 북한 제재안 검토,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까지 승인 목표라고 결정적으로 이 기사를 던졌더라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이 언제냐면 2월 24일 날이에요. 정확히 이게 24개월째예요. 예.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러시아는 킨자리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군사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이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군사력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미국이 예를 들어서 맥시멈이 0.99라고 봤을 때 러시아가 0.98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별로 차이가 그 정도로 군사력에서 차이가 없는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가져다 썼다고 유로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 예. 2위 전 세계 군사력 순위 2위와 전세력 군사력 순위 22위가 전쟁을 2년간 벌렸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시기를 여기다 이제 맞물려 보면 아마 앞으로 2에서 3주, 예. 제가 아까도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2에서 3주 정도 이제 코인 시장을 앞에다 깔고 이제 말씀드리면 분기점이 재미난 일이 2에서 3주 정도, 예. 요 안에 좀 많은 일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리스트 아니면 세력이란 사람들 지금 그래서 코인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개인들이 돈 몇 푼으로 사고 팔고해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예. 그거를 인지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왜 안 올라 막 이러는 것보다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한중일이 결국엔 열릴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은 아닐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2025년에 이제 들어서고 서서히 아마 전 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단초죠. 2월 13일 날 뉴스인데 단체 관광 물꽃은 북러 교류 가속 4달 2, 3차 관광객 북방문. 그래서 앞에다가는 군사무기 교류인데 이면에다 보면 아니 재래식 무기를 가져다가 뭐하러 써요 러시아가. 그 쓰레기 같은 거를. 그래서 러시아 먼저 이렇게 북한하고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중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이 한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일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외교적으로 뚫려야지 이 그림이 2030년까지 아마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지금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련한 얘기인데, 보면 한국이 G7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협의체 가입했다. 그러니까 제가 휴전에 관련해서 자꾸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기사가 자꾸 환기된다는 의미는 충분히 이제 개연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런 흐름을 다 기사 몇 개를 봤다고 해서 볼 수는 없어요. 다 누구나가 다 지금 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니까 뭐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에도 인하를 하기에도 되게 녹록치만은 않은 현재 상황인데, 결국 물가는 오일하고 국제 곡물가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되는데, 전쟁이 휴전되면은 이 모든 것은 다 그냥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트리거 포인트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왜 2025년에 왜 좋든 싫든 은퇴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이 시기를 딱 찍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상승장으로, 코인 시장이 서서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장으로 들어가고,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알트코인 ETF가 이제 5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코인들로 이제 서서히 아마 들어갈 거예요. 뭐 그 시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왜 그거를 자꾸 이제 말씀드리냐면 좋아서 2025년에 은퇴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화산 연기가 5km까지 치솟아 2020년 8월 이후 3년 만에 일본 쿠슈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했다. 근데 이 기사가 뭘 의미하냐면, 어저께도 이제 제가 아침에 밥을 먹다가 KBS 1TV에서 지진 관련해서 공익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에는 이런 공익 광고를 KBS에서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KBS 1텔레비전에서 주기적으로 지진 대비해서 공익 광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대놓고는 아닌데 사실 신호를 주는 거고, 이렇게 전 세계 불의 고리 아이슬란드나 아니면 일본의 특정 몇몇 개 화산들이 분화를 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화산 밑에 마그마, 거기다가 지진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향후에 이제 지진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이 지진의 패러다임이 구현이 되면 부동산에 관련해서도 아마 이게 같이 매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상업용 건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그 나비 효과로 아마 파급력이 분명히 추후에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을 때 웬만하면 은퇴를 하자, 코인 투자를 잘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뭐 그 뻔히 보이실 거예요. 그럼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순이익이, 제가 예전에 이제 과거 몇 년 전부터 순이익이 계속 줄어들 거다. 그 앞으로 순이익이 계속 줄어들 거다. 사람 인건비는 올라가고 사람 다루기는 쉽지가 않아질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아마 피부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런데 2025년을 넘어서 2026년이 되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미중 분쟁이 극심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가면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산이 막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막 이래요. 아이슬란드도 그렇고 여기 일본에 있는 특정 화산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 막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돌아가는 어떤 이 정세에 관련해서. 이 스페이스 X 이전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이제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다 여기 텍사스로 다 이전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로 빨리 이전해야 된다라고 막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앞에다가는 세금 때문에, 벌금 때문에 막 그러지만, 사실 이면에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북미에서는 지진대가 없어요. 텍사스가 없습니다. 거의 지진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나머지는 되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특히나 이제 미국 서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어쨌건 2025년 일정 시간에 은퇴를 해야 되는 거는 좋아서 은퇴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은퇴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시점 정도 되면은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올해 말에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일정 시간까지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미국하고 중국도 그냥 아마 흘러갈 텐데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일정 시간이 1분기, 2분기 지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3분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4분기? 하여튼 뭐 어느 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중 갈등이 아마 다시 본격적으로 아마 도드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현물 경제는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제 침체하기 시작을 할 거고 제가 생각하는 로드맵은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웬만하면 좋을 때 떠나자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뭐 투자금에 관련한 거는 개개인의 판단이에요. 부동산도 예를 들어서 PF 뭐 프로텍팅 파이낸싱 뭐 이게 나는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화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진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렇게 맞물려서 트렌드를 아마 형성하는 시기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려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부동산이 단 한 개도 없다. 저한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부동산은 단 1원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희 엄마가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도 집은 하나 사놔야지 장가를 가지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데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고 일단 저는 이제 코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지금 코인 투자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점으로 점점 들어갈 거고 지금 이제 아마 아니라고 저한테 이제 그러실 분들도 있겠지만 인구 고령화라든가 아니면 코비드 시즌2라든가 지진에 의한 고층 건물에 관한 위험성의 패러다임이 이게 다 맞물리면은 그렇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베이비 부모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거의 부동산에 물려있는 자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분들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중요시하게 해서 이제 말씀을 좀 길게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이지리아 얘기로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제 클레이튼이 나이지리아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뭐 대학 캠퍼스하고 뭐 미드업을 한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림이 상당히 큰 거죠.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나이지리아 국가고문 변호사, 달러 대신 원유 결제, 자국 통화 사용 촉구, 와처구로 해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좀 장황한 얘기인데 결론값은 뭐냐면 나이지리아에서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 중에도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인을 되게 포텐셜을 되게 크게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석유를 나이라로 판매하고 미국 달러가 아닌 현지 통화를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서 아마 앞으로 CBDC가 구현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걸로 달러 대신 통용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예측을 무시하고 브릭스의 철학에 따라 경제와 현지 통화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했다라고 해서 나이지리아도 공식적으로 이제 탈달러화를 추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나이지리아가 가스와 원유를 나이아로 판매할 것이다. 우리 제품을 사고 싶은 이들이 나이라를 찾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화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나이지리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경제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대한 도전이며 브릭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가 있다. 해서 이거는 그냥 단적인 얘기고 나이지리아에 국한된 단적인 얘기고 다른 브릭스 관련한 국가들이 필두로 해서 아마 총체적으로 아마 움직일 겁니다. 특히나 올 가을부터는 더 거세질 거예요. 그래서 달러의 위력이 서서히 약해질 거고 트럼프
들어선다고 아마 100% 확실시되면 미군도 나토에서 축소를 할 거고 한반도에서 일본에서 세계 여러 중요 핵심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아마 축소를 하지 않을까 그 그림이 서서히 도드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탈달러화와 미국 군사력의 축소, 자국 회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북미의 공장 건설, 내수시장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달러의 유통량이 아마 어느 순간부터 확 축소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확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큰 그림에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미리 좀 어저께도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저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예언자가 아닙니다. 무슨 뭐 제가 뭐 신이 들려와 그럴까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초기나 이 감각이나 아니면 뭐 개연성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추적하는 사람인데 11월에 대선이 있어요. 대선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또 그러니까 좀 끌고 왔던 것 중에 총기 규제가 있어요. 근데 총기 규제가 미국에서 거국적으로 간다는 거에 관련해서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이게 있습니다. 근데 점점 대중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절로 점점 들어가요.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집회를 하면 촛불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막 신도림역이나 여기저기서 막 칼부림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칼에 국한된 얘기예요. 칼 갖다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미국은 총기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국가예요. 대중들이 총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대규모 집회를 한다. 우리나라 같이 막 이 촛불 집회나 이런 거 엇비슷하게 한다. 근데 그들이 총을 가지고 집회를 한다. 그러면 공권력이 이거를 통제하기가 쉬울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2024년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025년, 2026년, 2027년을 두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중한테 총기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명분거리가 있어야 돼요. 명분거리가 있어야만 총기 규제가 서서히 그것도 한 번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서서히 들어가는데 그 명분거리가 바로 이런 거죠. 이 공약에 분명히 11월 달 전에 아마 이걸 뺄 텐데 빼서 여기에 이제 힘이 실리려면 총기 테러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총기 사건이. 여기 보세요. 미국 캔자스시티 100만 명 모인 이거는 어저께 제가 영상에 말씀드리고 후행해서 나온 거예요. 총격 사건 1명 사망 9명 부상. 근데 지금 아직 봄이 안 됐죠. 그러면 봄이 되면은 더 이런 행사가 많아질 거고 여름이 되면은 특히나 더 많아집니다.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콘서트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가을로 들어가면은 여름하고 가을께에 더 큰 행사가 더 많아져요. 그러면 여기서는 1명이지만 이제 수백 명 사상자가 나온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때 마침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에 관한 공약을 내세우면 대중들 입장에선 여기에 아마 힘이 실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다가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이게 아마 이게 서서히 들어가겠지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전제가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든 시절로 들어간다. 이게 앞에다 전제를 깔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잘 보시면 홈리스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인데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속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미국이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이 붕괴될 거니까 오히려 동아시아보다. 한국 정부에서 왜 알리바바 들어오는 거에 관련해서 막 이렇게 막아주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당근하던 사람들 테무로 몰려갔다. 이거 중국 거거든요. 배송비 포함 1,000원대 행보.
테무 5개월 연속 신규 앱다운 순위 1위. 알리익스프레스 상위권 포진.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중국의 직구가. 지금 5일 걸린다고 하잖아요. 5일이 나중에 3일이 될 거고 5일이 나중에 2일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조업이 내가 지금 꾸려가는 공장이 여기서 버틸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건데 순이익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코인 투자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현물 경제하고 맞물려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코비드 뭐 지진, 화산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다가오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 막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쨌건 코인 시장을 보실 때 직관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항상 여기 이제 속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안 올라간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 올라간다고 해서 그거를 손을 대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뒤통수를 칩니다. 항상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점점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체인이 움직이지만 나머지 친구들한테 호재거리 뉴스가 이제 막 이렇게 되면서 순환매가 서서히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시점이 아마 2주에서 3주 이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일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테슬라에서도 뭔가 중요한 거를 서서히 이제 5월달, 6월달 이 시점에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어쨌건 서서히 시장은 무르익어 가고 싱숭생숭한 기분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